안녕하세요. 항상 건강을 도와주는 헬타시스입니다. 헬타시스는 건강 헬스와 유지, 스태시스의 합성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쪽으로 씹기와 턱관절 장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생각입니다. 우리 보통 턱이 아파서 병원을 방문했을 때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생활 습관을 물어보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 혹시 한쪽으로 음식을 많이 씹지 않으신가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대답을 했을 때 네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고 나면 우리는 항상 약자가 됩니다. 이 턱관절 통증이 결국 다 나의 잘못이었구나, 이렇게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과연 이게 진짜인지 이번 시간에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턱관절 장애와 한쪽으로 씹는 것을 선호하는 현상과 관련이 있다라는 연구들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이런 연구들이 한쪽으로 씹는 것이 턱관절의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논문들을 한번 추려보았습니다. 이 논문들을 요약하면 결국은 한쪽으로 씹기를 선호하는 경우 다음에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라고 제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안면 근육의 비대칭을 발생시킬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턱관절의 성장, 손상 및 복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미세 손상으로 통증 물질이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는 통증을 느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굉장히 재미있는 대표적인 사진을 제가 한번 추려보았습니다. 이 사진은 왼쪽을 선호해서 씹는 사람의 경우 턱관절의 언덕뼈가 자라나서 경사가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입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봤을 때는 오른쪽이고요. 사진으로 보자면 왼쪽 같은 경우에는 턱관절의 언덕이 그렇지 않은 쪽과 비교했을 때 50도로 각도가 커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턱관절의 언덕뼈의 경사가 크다는 것은 턱관절이 정상적인 아탈구 과정에서 걸리는 현상이 발생되고 턱관절 통증을 유발할 수 있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사진에 보여지는 것처럼 치열의 배열도 틀어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결과들을 토대로 결국 우리가 한쪽으로 씹는 것을 선호하는 이 현상은 턱관절의 장애 혹은 턱관절 통증과 관련이 있다라고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이상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기 새로운 논문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을 보게 되면 75명의 대상자를 선정해서 한쪽으로 씹기를 선호하는 사람의 비율을 연구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무려 98.6%의 사람은 모두 한쪽 씹기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현명한 분들이라면 이게 뭔가 모순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무릎관절의 경우 비만은 분명히 위험인자입니다. 하지만 비만인 사람들이 모두 무릎관절염으로 고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비만이 아닌 사람들도 무릎관절염을 경험합니다. 그렇다면 무릎관절염을 위해서 비만은 꼭 개선해야만 하는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관점을 바꿔서 도대체 사람은 왜 한쪽으로 씹는 것을 선호하는가에 대해서 우리 긍정적인 측면을 한번 알아볼 생각입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조금 어려운 단어이긴 합니다만 뇌의 편측화, 라테랄리제이션이라는 단어를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 보통 좌뇌형 인간, 우뇌형 인간 이렇게들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인간의 운동 기능 중 다른 종들과 비교하여 고도로 발달한 능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 사용하기, 말하기 같은 경우입니다. 굉장히 정밀한 신경 조절이 필요한 이 움직임은 명령을 내보내는 신경 중추가 양쪽 대뇌 방구 중 한쪽으로 우세측이 있도록 인간은 진화하였습니다. 언어 중추는 뇌의 왼쪽 방구가 담당하고 손의 움직임은 오른손의 경우는 왼쪽 대뇌가, 왼손에는 오른쪽의 대뇌가 우세하게 지배를 하고 있답니다. 이것을 뇌의 편측화라고 합니다. 만약 나의 오른손이 왼쪽과 오른쪽 대뇌가 동시에 지배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서로 다른 명령이 오른손에 동시에 도달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손을 정밀하게 쓸 수 없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뇌는 이렇게 편측화, 라테랄리제이션이라는 것을 통해서 보다 정밀한 움직임을 제어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저작 활동 역시 굉장히 효율적인 소화 기능을 위해서는 잘 씹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뇌는
저작 활동, 즉 식기 동작 같은 경우에도 편측하가 진행된 굉장히 고도로 발달된 움직임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다음 뇌의 활성화 논문을 보면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이 연구는 한쪽으로 껌을 씹는 동안 뇌의 활성화되는 구역을 기능적 뇌자기 공명 영상 fMRI라는 도구를 통해서 확인한 연구입니다. 참 별걸 다 연구한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사진을 보게 되면 씹기를 담당하는 운동과 감각구역은 오른쪽으로 씹는 경우 왼쪽 대뇌방구가, 왼쪽으로 씹는 경우는 오른쪽 대뇌방구가 담당해서 활성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씹는 동안 우리의 뇌는 한쪽만 활성화가 진행되지 동시에 활성화가 혹은 동일하게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씹기를 할 때는 양쪽 턱이 동시에 움직인다 라고 생각하는데, 뇌의 조절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씹는 동안은 한쪽을 우세하게 씹는 쪽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구역이긴 하지만 이 구역들 같은 경우에는 중추 패턴 발생기라는 구역들입니다. 빨간색으로 표현된 구역이고요. 이 CPG라는 구역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걷기와 같이 리드미컬한 동작을 수행할 때 우리 의식한 대뇌방구의 조절이 아니라 이렇게 의식하지 않은 그 뇌의 아래쪽에서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으로 움직임을 율동적으로 만들어낼 때 활성화되는 구역들입니다. 즉 씹기 동작은 의식해서 움직임을 제어하기도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자동적으로 움직임이 제어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저 스스로도 해석에 논란의 소지가 조금 있다고 생각하지만 재밌는 구역이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가지고 와 봤습니다. 이 구역들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감각, 운동, 기억 등 다양한 정보들이 모두 모이는 곳입니다. 보통 신경과학자들은 이 구역이 인간의 창의력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이 연구 결과만 놓고 본다면 씹기를 하는 동안 인간의 뇌는 굉장히 창의적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까지는 저도 아직까지 확신은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논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한쪽 씹기 선호 현상은 저작 활동의 효율을 높인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즉 음식을 더 잘 씹고 뜯고 맛보고를 하기 위해서는 한쪽 씹기가 더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연구에서는 10분 동안 한쪽 씹기를 하는 경우 턱관절 주변의 근육 활성도가 떨어지는 현상을 보고했습니다. 즉 근피로가 발생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또 다른 데이터를 획득해 본 것이 턱관절의 통증이나 기능장애도 역시 확인을 같이 해봤습니다. 근데 굉장히 재밌게도 10분 동안에 한쪽 씹기를 하는 동안에 근육의 피로는 발생하지만 턱관절의 통증이나 기능장애를 유발하지 않는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한쪽 씹기 선호 현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뇌의 조절을 확인해 보자면 우리가 한쪽으로 씹는다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지만 의식적으로 양쪽을 균등하게 씹는다는 것은 매우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씹는 동작은 의식하지 않고 자동적인 조절이 동반되어야지 항상 의식해서 우리가 양쪽으로 음식을 씹는다는 것은 뇌의 피로를 오히려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한쪽 씹기는 더 강한 저장력을 발생시켜 더 효율적인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분 정도의 부드러운 음식을 씹는 것은 관절 및 근육의 통증이나 기능장애를 유발하지 않습니다. 우리 헬타시스에서는 위에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다 합쳐서 해석하자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제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쪽으로 씹기 위해서 굳이 스트레스를 받지 맙시다. 부드러운 음식이라도 연속해서 10분 이상은 한쪽으로 씹지 맙시다. 마지막으로 딱딱한 음식이라면 의식해서 비선호 측으로 한번 씹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